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목표 관람객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회 운영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환천 산천어 축제와 평창 송어 축제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태백산 눈축제와 대관령 눈꽃 축제가 잇따라 개막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춘천 북부 지역과 철원, 화천, 양구 접경 지역을 묶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선거구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3선 현역인 한기호 의원에 예비후보 5명이 등록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원주시와 원주교육지원청 원주고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벌써 대회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막 10일 만에 당초 목표 관람객 수를 넘어섰는데 대회 운영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영웅들이 직접 청소년 선수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롤모델 선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봅슬레이 4인승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원윤종 선수도 롤모델로 나섰습니다. 올림픽 영웅들은 각자 종목 경기를 관람하고 공식 훈련에 참가해 어린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녀간 선수들, 경기 뛴 선수들, 지도자들, 그리고 준비한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것이 너무 저도 다행이고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2월 1일 폐막 때까지 이렇게 정말 각자 자리에서 끝까지 역할을 좀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된 문화공연 행사도 대회 흥행에 한몫했습니다. 지난 28일 강릉 관동악기센터에서 열린 K컬처 페스티벌에서는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이 잇따라 펼쳐지면서 K-팝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It's an incredible feeling. The atmosphere here is very good, and I really like it here. 경기장마다 관람객들이 밀려들며 당초 목표했던 관람객 25만 명은 대회 10일 만에 넘어섰습니다. 빙상 경기가 연일 매진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설상 경기에 대한 인기도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관중 여러분께서 경기장을 방문해 주실 것으로. 경기장 안내부터 선수단 수송, 통역까지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 꿈인 청소년들을 지원해주는 변호사를 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열정과 꿈을 경험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출신의 자원봉사자는 한국의 겨울과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기 위해 안내와 통역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희 모국어는 아랍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조금 더 연습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선수들도 아니면 레바논에서 온 선수 아니면 투니시아에서 온 선수들 이렇게 보면서 아랍어로 이렇게 말하는 기회가 참 좋았어요. 잇따른 폭설과 한파에도 완벽한 대회 운영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참가 선수들,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훌륭한 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 나가야 되겠고요. 지난번 썰매 종목에서도 우리가 MOU도 맺고 했는데 세계 연맹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속 세계 대회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개최도시들은 2월 1일 대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차질 없도록 대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고 있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대회는 2월 1일까지 펼쳐집니다.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로 꼽히는 화천 산천어 축제와 평창 송어 축제가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포근한 날씨로 얼음이 얼지 않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는데요. 태백산 눈축제와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도 잇따라 개막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축구장 24개 면적의 얼음판 위에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지름 20cm 구멍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연신 낚싯줄을 건드려 봅니다. 영하의 날씨에 수십 분째 같은 자세인데 지친 기색도 없이 산천어 잡이에 열중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아예 맨몸으로 찬물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차게 헤엄치는 산천어를 온몸을 던져 잡고 나면 살을 애는 추위도 있고 얼굴엔 한바구음이 가득합니다. 2024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2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만 명 늘어난 150만여 명이 축제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광객분들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서 안전한 바탕을 위해서 저희가 얼음판을 결빙시키는 것을 최고로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안전이 이제 우선이 되다 보니 이제 관광객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시가지 연계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우리가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진짜 그 즐길 거리가 또 많지 않았나. 함께 열린 평창 송어축제도 한 달 넘게 이어진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이번 축제 일주일 개장 연기에도 입장권 수익 등 매출이 지난해 19억 원보다 늘어난 2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축제 개막을 앞두고 포근한 날씨에 얼음이 얼지 않아 걱정이 컸지만 수십 년 축제 운영의 노하우로 단단하고 두꺼운 얼음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기간 열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거들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에는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외국인 8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밖에도 야간 즐길거리와 각종 체험 행사를 마련하는 등 축제의 다변화를 꾀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이달 중순 내린 폭설과 영하권 추위가 흥행을 도왔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축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태백산 눈축제와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가 지난 주말 개막해 각각 2월 5일과 11일까지 열립니다. 자연설로 만든 대형 눈조각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 터널로 해서 지금 100m 상당에서 눈 굴로로 만든 다음에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옛 대관령의 모습을 70년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창 송어축제가 정부가 추진하는 2023년, 2024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고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가 예비문화관광축제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축제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와 원주교육지원청, 원주고등학교는 업무 협약을 맺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학교 교육과 운영 전반에 관한 상호협의, 학교 교육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과정 특성화 등 지역 교육 발전 협력 등인데요. 원주시는 원주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정부와 교육청 지원금이 늘어나고 일반계 고교와 비교해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통한 특색 있는 학사 설계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024년 국가환경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 모두 332개 지점에서 환경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하천 등의 수질 측정망, 오염 우려 지역 내 지하수 측정망, 생활환경 주변 내 토양 측정망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요. 환경청은 각 측정망 조사 결과는 물환경 정보 시스템과 토양 지하수 종합 정보 시스템 등에 공개되고 발견되는 환경오염은 즉각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8시 50분쯤 속초항 인근 해창에서 2.6톤급 어선의 기관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급파해 배수 작업을 벌이고 해당 어선을 속초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쯤 고성군 주광면 공연진항 동쪽 300m 해상에서 1.5톤급 자망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도 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경은 구조정을 이동시키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이 현장에서 선장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 지역 예비 후보자를 알아보는 시간. 이번 순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입니다. 4월 총선에 어떤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지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 북부 지역 6개 읍면동과 접경 지역 3개군을 묶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29일까지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한기호 국회의원이 4선을 노리는 가운데 이민찬, 허인구, 변지랑 등 모두 3명의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민찬 예비후보는 강원도청 정책특보를, 허인구 예비후보는 SBS 스포츠 사장을 지냈고 변지랑 예비후보는 강원도민 복지특별자문관을 역임했습니다. 예비후보 3명이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뛰어든 가운데 4선에 도전하는 한기호 의원에 대한 현역 의원 공천 배제 여부가 국민의힘 후보 경쟁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에선 유정배 예비후보와 전성 예비후보가 공천을 놓고 맞붙습니다. 유정배 예비후보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고 전성 예비후보는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여야의 양당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최종 선거구 획정안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구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춘천 자체분구와 함께 속초와 철원, 양구와 인제, 고성 등 무려 6개 시군을 한데 묶은 선거구 변경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일부 변동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탓에 유권자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원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여준성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7급 비서로 시작해서 보좌관 11년을 거쳐 청와대 1급 비서관까지 국정 운영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정치를 왜 하려고 합니까? 제 대답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파탄난 서민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요즘 원주 어떻습니까?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청년들은 떠나갑니다. 원주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걱정과 한탄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제 원주도 민주당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젊은 원주에 활력을 넣어주고 민주당을 새로 고칠 수 있는 참신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승리하려면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합니다. 여준성으로 바꾸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창묵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공정도, 상식도, 협치도 없이 주권마저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총체적 난맥상으로 멈춰버린 원주시를 다시 뛰게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가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로 저는 선거 때만 되면 내려와서 표만 가져가는 후보가 아닙니다. 원주시 의원, 3선 시장을 지내며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왔습니다. 둘째로 저는 압도적인 성과로 검증된 후보입니다. 여주 원주 복선철도, 국립과학관 유치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검증받은 후보입니다. 셋째로 저는 도시공학, 교통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국가와 원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쟁보다 정책, 말꾼보다 일꾼 후보 저 원창묵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